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초대형 무기가 사상 최초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한국군 퍼레이드 시작 후 단 5분 만에 북한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되어 5천여 명의 병력과 83종 340여 대의 장비가 시가행진을 펼쳤습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 자주포인 K9과 최고의 3.5세대 전차 K2 그리고 7개국에 수출된 FA-50 전투기 등 한국이 자랑하는 수출효자 첨단 무기들과 그동안 비닉으로 숨겨져 있던 무기들이 최초로 공개되어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참고로 이날 퍼레이드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현무포 미사일이었습니다. 길이가 13m에 달하는 현무 미사일은 쳐다보는 것만으로 청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는데요. 발사대에 장착한 완성된 모습이 대중들에게 공개된 건 처음이었기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의 양산 및 실전 배치가 끝난 걸 의미한다며 앞으로 동북아의 양상이 바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등장한 무기는 많은 이들이 의문을 표했는데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 중 가장 거대한 미사일이라 알려진 현무 미사일 뒤로 훨씬 거대하고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사대들이 줄지어 들어선 것입니다. 발사대 위로는 한눈에 봐도 현무포 미사일의 2배 정도 돼 보이는 원통형의 물체가 실려 있었던 건데요. 단 2대밖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크기가 워낙 우람하고 굵직했기에 현무포가 장난감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미사일의 정체를 발표하자 전 세계 군사 매체에서는 특보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아직 성능을 비롯해 실존하는지조차 알 수 없어 의문을 자아냈던 현무5였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온 건 바로 이 순간이었는데 뒤따라오던 현무5 발사대에 달려있던 바퀴들이 일제히 방향을 사선으로 꺾더니 갑자기 45도 각도로 마치 개같은 기괴한 무빙을 선보이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무빙에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었는데 바퀴가 전부 회전되는 장면이 압도적이었다는데 많은 해외 기자들도 이게 측면 기동이 가능할지 꿈에도 몰랐다며 경악했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의 시각은 발사대가 아닌 투발 수단 형태에 집중됐습니다. 다시 봐도 웅장한 현무5 미사일은 부분마다 3개의 마디로 구성된 것으로 볼 때 고체 3단 추진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는 건 현무5는 ICBM일 가능성이 높았고 탄도 무게가 적정한 수준이라면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북한과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까지 단숨에 도달할 수 있으며 10톤 가까이 되는 탄도 중량과 본체 중량을 고각으로 발사할 시 8톤의 운동 에너지가 고고도에서 떨어지면 소형 운석의 파괴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물론 이를 핵폭탄 위력에 맞먹을 수준은 아니지만 현무5 10여 발 정도면 웬만한 도시는 초토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솔직히 상상 이상이며 흔히 전략무기는 공개를 잘 안 하고 공개할 경우엔 그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무기가 개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는 건 현무5를 훨씬 뛰어넘는 현무6도 이미 개발되어 있다는 소리일지도 모르는데요. 특히 서울에서 북한 끝까지 600km 정도의 거리인데 북한 타격용이 맞기는 한 건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발사대가 구축 형태로 개발됐다는 건 이것이 ICBM이라는 또 다른 증거이며 앞으로 전 세계 테러 국가들이 한국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경악하기도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실제 현무5의 위력은 굳이 핵탄두가 없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전술핵 수준의 위력을 가지기에 충분했습니다. 현무5는 탄도 중량이 8톤으로 세계 최대 수준의 초고 위력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파괴력이 워낙 강력해 괴물 미사일로 불립니다. 정부가 이 무기를 공개한 의도는 북한이 도발하면 평양을 초토화시키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인데요. 최근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수뇌부가 숨어있던 지하 18m 벙커를 공격했을 때 사용한 폭탄보다 파괴력이 훨씬 강합니다. 애당초 개발 목적 자체가 지하에 위치한 북한 전쟁 지휘시설, 미사일 기지 등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개발되었는데요. 유사시 김정은의 도피 1순위가 될 지하 수백 미터를 관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군은 김정은의 핵 위협이 심화되면 선제 수단으로 수백 발의 현무5를 발사해 북한 전쟁 지휘부, 지하 벙커 및 탈출구를 모두 파괴하고 평양을 회생 불가능으로 초토화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무5의 재원은 비닉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우선 공개된 외형을 통해
여러 가지를 유치할 수 있었는데 타국가의 ICBM급과 동일한 구축 트럭이라는 엄청난 크기를 보유했으면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 SRBM으로 소개하고 있으니 그들이 보기에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한국군은 사거리 1000km 이하를 단거리 미사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저 큰 미사일이 단거리라는 사실이 더 무서울 수 있는데요. 일례로 북한의 사거리 13,000km의 화성 15형의 경우 구축 트럭의 길이 15m의 액체연료 ICBM으로 크기만 놓고 보면 현무5는 ICBM으로 불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고 속도 마하 10 이상의 이동식 발사대로 기동성까지 갖춘 현무5의 진짜 위력은 사실 발사 방식에 있는데요. 탄두 중량이 무려 8톤에 달하는 미친 괴물 탄도탄이 심지어 콜드런치로 발사되기 때문입니다. 콜드런치는 천국 미사일을 통해서 익숙한데 만약 현무5 미사일이 콜드런치 방식으로 발사된다면 북한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콜드런치는 일반적으로 구소련 동구권에서 사용해왔으며 반면 서방 진영은 핫런치 방식을 사용해왔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첨단 전투기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열세의 항공 기술력을 지닌 러시아는 그보다 미사일 기술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고 이로 인해 개발된 걸작이 콜드런치 기술입니다. 콜드런치는 주 엔진을 점화하기 전에 압축가스나 다른 기계적 방법을 통해 로켓이나 미사일을 발사관 밖으로 먼저 배출해 점화하는데요. 이로 인해 발사관 내부에서의 폭발 위험을 줄여 안전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발사 시 열 방출이 적어적의 열감지 시스템에 탐지될 확률이 낮아지고 전략적인 은밀성을 제공해 주는데요. 또한 만약 주엔진의 점화에 실패하더라도 발사체는 이미 발사관 밖에 있기 때문에 발사 플랫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사체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주엔진을 점화해야 하기 때문에 엔진의 신뢰성과 점화 시스템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거기다 우선 떠서 점화되는 두 단계의 발사 과정을 제어해야 하므로 복잡한 제어 기술과 센서 기술이 요구됩니다. 또한 추가적인 발사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이는 로켓이나 미사일의 설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제조 비용도 증가시키는데 반면 핫런치는 주엔진만으로 발사가 가능하므로 구조가 단순하여 비효율적인데요. 그러므로 콜드런치 방식의 현무5는 안전성, 은밀성, 파괴성을 갖게 하는 기술력을 입증한 최첨단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괜히 괴물 미사일이라는 칭호를 붙은 게 아닌데요. 앞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현무5는 탄도 중량이 8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 수준의 초고 위력 지대지 탄도 미사일이 파괴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괴물 미사일로 불립니다. 국군의 날 행사에서 느닷없이 이런 무기를 공개한 의도는 누가 봐도 분명했는데요. 국군의 날 일주일 전 국방부는 갑자기 현무5 조기 공개 여부를 시사했는데 이는 곧 북한이 까불면 평양을 초토화시키는 묵직한 무언의 대북 경고였다는 셈이었습니다. 이번 국군의 날에 공개한 현무를 비롯해 KF-21 전투기까지 북한의 입장에선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기분일 겁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